이상민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찬성 179표로 가결시켰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결국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우 법사위원장이란 인간이 의외로 이렇게 방해 안 하고 통과시킨 이유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이상민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을 본인이 맡게 될 것이니 헌재에 가서 개판을 쳐서 소추가 기각되게 하려는 속셈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유례 없이 책임져야 할 이상민이 버티고 있어 탄핵을 원하고 있으며 검사 역할을 김도읍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역풍은 국진당으로 불 것입니다. 다음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법사위에서 시대전환 조정훈이란 인간이 반대하여 한번 좌절됐었지만 민주당은 180석을 모아 패스트트랙 지정을 신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179표라는 찬성표가 나온 이상민 탄핵 소추안을 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유선을 12%나 넣었는데도 김건희 특검을 찬성한다가 66.4%로 나왔습니다. 이는 김건희 특검을 실제 국민들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원하던 모습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응원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조민양이 600만원 장학금 받은 것에 대해 유죄를 받았는데도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을 처받았던 곽상도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그 어마어마한 50억이란 금액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는 말을 나불대면서도 곽상도 아들이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으니 곽상도가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을 빙빙 돌리며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독립한 자식에게 뇌물을 줘도 죄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들 하십니다.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순위에서 곽상도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대리 따위가 5년 좀 넘게 월급을 300만원 선으로 받으며 일하던 인간이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일한 초고위 간부가 받는 퇴직금 수준으로 받은 것을 어찌 뇌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아들을 통해 곽상도가 돈을 요구하는 증거까지 정영학 녹취록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무리해가며 곽상도에게 무죄를 판결하고 정영학 녹취록을 부정하는 이유는 녹취록의 신빙성을 깨뜨려 녹취록에 등장하는 권순일 전 대법관, 검사 출신 곽상도,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그리고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대장동에서 실제 돈을 받은 인간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녹취록에는 돈을 받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만 나오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김만배 일당들이 쏟아내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되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망가뜨려 이재명을 기소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곽상도 무죄 몇 시간 만에 곽상도 등 50억 클럽들의 이름을 김만배가 직접 수없이 반복하는 육성 파일이 공개되어 버렸고 그들이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훼손하려는 작전은 바로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도 제대로 했을 리 없고 공소장도 허술하게 썼을 검사, 곽상도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들은 모두 공범이고 한패거리 아닙니까? 전부 꼭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2008년 MB정부 시기이자 세계금융위기 당시 1년 동안 133억 달러라는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여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2000년 이후 20년 동안 단 한 번 있었던 최악의 무역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취임한 지 단 8개월 만인 작년 12월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5배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으며 심지어 세계금융위기 시기의 2008년 1년치 적자를 올해 1월 한 달 만에 기록했습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지난 하반기 무역 적자가 화물연대 파업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월 무역 적자를 보고도 아직도 파업 때문이라고 우길 겁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자초한 건 윤석열이 탈중국 선언까지 하며 대중 외교를 조져놓았기 때문입니다. 문 전 정부 당시 고작 요소수 하나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기사 도배하던 기레기들 다 어디 갔습니까? 코로나 상황까지 겪은 문재인 전 정부는 5년간 한국을 12% 이상 성장시켜 미국을 앞지르기까지 하며 주요국 중 최상위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건 기사조차 내지 않고 임기 내내 최저임금 올려 나라 망한다, 뭐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기사로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취임 후 나라가 휘청거리게 만든 연속 무역 적자와 경악스러운 0.6%라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기레기들은 모른 척하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재활용도 안 될 인간들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